이제 구글의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도전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뭐 확장성 측면에서 수평적 확장에 제약이 있어 어느 정도 빅데이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유연성 측면에서도 좀 정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서 빅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도 뭐 비정형 데이터나 분산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은 좀 빅데이터에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빅파일에서 바뀐 게 이제 구글이 만든 GFS입니다. GFS가는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구글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인데 큰 파일의 청크를 분할 및 저장하고 청크를 복제합니다. 이제 이게 대규모 데이터셋의 효율적 저장을 위한 것이고요. 이제 파일이 자동 복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장의 내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 서버가 고장나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글 파일 시스템이 빅데이터를 한 번에 다루기는 좋으나 좀 작은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빅테이블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제 2004년에 나온 맵리듀스는 구글에서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맵리듀스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여러 노드로 분산 처리하여서 여러 노드에서 분산 병렬 처리를 해서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맵과 리듀스 함수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2006년에 나온 이제 구글의 빅테이블은 컬럼 기반 스토리지와 분산 아키텍처를 합쳐서 구상한 건데요. 이런 높은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개 노드에 분산 저장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이제 성능의 향상과 처리 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빅테이블은 스키마가 유연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컬럼으로 구성되고 각행은 유연한 방식으로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유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맵리듀스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맵리듀스는 단일 노드에서 수행할 작업을 여러 노드로 자동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이런 맵리듀스의 기반으로 깔려 있는 게 데이터의 지역성인데요.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가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노드 근처에 실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데이터에 저장된 위치에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하면 데이터를 이동시키지 않고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 향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의 근접성이 있겠는데요.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가 데이터가 저장된 렉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의 지역성과 비슷한 이유 때문인데요. 맵 함수는 분할한 데이터를 필터링 혹은 가공하는 함수이고 이제 리듀스 함수는 맵 함수를 가공한 데이터를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하나로 다시 병합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순서인데요. 이제 유저가 입력 값을 맵 리듀스 함수를 정의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맵 실행 워커 노드랑 리듀스 실행 워커 노드에 복사하게 되고 맵 단계의 각 워커 노드들이 맵 함수로 값상 형태로 키밸류 형태로 변한 후 중간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중간 결과는 로컬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리듀스 단계에서 셔플링된 중간 결과를 받아서 리듀스 함수를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생성하고 이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크게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고 이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분산하는 걸 지향하고 로컬 디스크에 대한 이제 인풋 아웃풋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GFS 논문이 이제 하둡 개발에 미친 영향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GFS는 C++에서 구현이 되고 하둡은 자바에서 구현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제 GFS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하둡도 채택하여 HDFS, 하두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GFS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서버에 복제하여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하둡도 이제 하두 파일 시스템에 이러한 개념을 채택하여서 데이터의 복제 및 내결함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GFS와 함께 구글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맵 리듀스 프로그래밍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이 맵 리듀스 개념은 하둡에서도 도입되어 하둡 맵 리듀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글은 GFS 및 맵 리듀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며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문과 경험은 하둡 프로젝트 개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뿐만 아니라 구글의 GFS 및 맵 리듀스에 대한 연구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영향이 아파치 하드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산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하드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가 구글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와 유사한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둡이 개발한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 맵 리듀스 프레임워크의 단점이 있다면 이제 데이터 처리 지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 및 맵 리듀스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및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맵 리듀스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복사해야 하는 경우 이제 인풋 아웃풋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작은 파일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은 대용량 파일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매우 작은 파일을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맵리듀스 작업이 이제 많은 수의 작은 파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좀 네임노드의 부하가 증가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메타데이터의 관리 및 네임노드의 메모리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파일을 처리하는데 적합하지 않고요. 이제 스케일링 제한도 있는데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 및 맵리듀스는 대규모 클러스터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이제 너무 큰 규모의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수천 대의 노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이나 노드 간 통신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점이라면은 하둡 실시간 처리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과 맵리듀스는 일괄 처리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 처리를 지원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더 빠른 속도와 더 작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드맵 리두스의 한계점을 먼저 설명하자면 디스크 I/O 과부하,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한계, 작은 파일들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처리 비효율성, 복잡한 구조, 즉 사용 편의성이 부족하고 배치 처리에 특화된 데이터 처리이며 디스크에서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파크에서는 인메모리 처리를 통해 디스크 I/O를 줄였고 스파크 스트리밍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가능하게 했으며 고수준 API를 제공하고 데이터 처리 모델의 다양성을 제공하면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스파크 SQL, 대용량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이 가능한 모듈로 SQL을 지원하여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스파크 스트리밍,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한 것, 세 번째로 MLlib, 머신러닝 작업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래프X, 그래프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모듈로 복잡한 그래프 알고리즘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의 설계 철학은 속도, 사용 편리성, 모듈성, 확장성인데 속도는 인메모리 기능을 통해 모든 중간 결과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처리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사용 편의성은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의 집합과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모듈성은 다양한 타입의 워크로드를 하나의 스파크로 적용 가능하며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은 빠른 병렬 연산 엔진인 대교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파크의 설계 철학 중 속도는 인메모리 처리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파크는 데이터를 디스크 대신 메모리에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데이터 액세스 및 분석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디스크 I/O의 제한적 사용 및 데이터 액세스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할 때 캐시된 데이터를 재사용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로 병렬 처리 기능을 통해서 스파크의 설계 철학 중 또에 해당합니다. 스파크는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하여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는 RDD라는 분산 데이터 구조로 표현되고 RDD는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병렬로 처리됩니다. 스파크는 작업을 여러 태스크로 분할하고 여러 노드에서 동시에 실행합니다. 즉, 병렬 처리를 구현,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작업의 속도를 높이며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대그란 노드 간의 순환이 없으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특정 RTD가 유실되었을 경우 그래프의 복귀를 통한 자동 복구가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스파크의 설계 철학 중 사용 편의성이 나오게 된 계기는 맵 리듀스의 불신 때문입니다. HDFS 리드와 HDFS 라이트의 반복으로 인해서 맵 리듀스 과정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즉, 중간 결과물의 디스크에 반복 저장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메모리에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쿼리를 할 때마다 하드디스크에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연한 분산 데이터 세트인 RDD, 즉 회복력 있는 분산 데이터라는 뜻의 RDD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분산 처리 및 장애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장애 복구는 계보를 가짐으로써 오류가 발생할 시 계보를 다시 실행함으로써 RDD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의 집합과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각자 편한 언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RTD를 생성하는 거고, 액션은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안녕하세요. 연산자입니다. 김영민입니다. 스파크의 모듈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파크는 여러 독립적인 컴포넌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는 구조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조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모듈성을 제공합니다. 살펴보면 스파크는 배치 처리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머신러닝, 그래프 처리, SQL 쿼리 실행 등 다양한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스칼라, 자바, 파이썬, SQLR 등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개발자가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스파크는 잘 문서화된 API를 통해 개발의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이 API를 사용해서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모듈을 손쉽게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의 핵심 컴포넌트로는 스파크 SQL, 스파크 정형화 스트리밍, ML 라이브러리, 그래프X 등이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는 이제 특정 작업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데이터 처리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의 각 확장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스파크는 분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스파크가 여러 노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에서 작업을 분산시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은 작업을 여러 머신에 나누어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죠. 다음으로 스파크의 마스터 워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어 마스터 노드는 작업을 조정하고 워커 노드의 작업을 할당하는 반면 이제 워커 노드는 실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스파크는 아파치 메토스, 아파치안, 쿠버네티스와 같은 다양한 클러스터 매니저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클러스터 매니저를 선택해서 스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파크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파크는 동적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를 능동적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클러스터의 사용률에 따라 자동으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가지고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하고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파티셔닝입니다. 스파크는 데이터를 여러 파티션으로 분할하여 처리합니다. 각 파티션을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의 로드 밸런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총 이렇게 5가지가 확장성 요소입니다. 스파크의 통합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파크는 스칼라, 자바, 파이썬, SQL, 그리고 R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여 개발자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스파크 SQL, 스파크 정형화 스트리밍, 그리고 스파크 ML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래프엑스와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별도의 시스템이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파크 하나로 배치 처리, 실시간 분석, 머신러닝 작업, 그래프 계산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스파크는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이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을 간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컴퓨팅 기기협회는 아파치 스파크와 그것의 원래 창작자들에게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합 엔진에 대한 논문으로 ACM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스파크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스파크 SQL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파크 SQL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듈로 다양한 파일 포맷에서 데이터를 읽고 스파크 내에 테이블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데이터는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 API를 통해 SQL 쿼리로 처리될 수 있으며 ANSI SQL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모듈의 주요 특성은 SQL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데이터셋 API를 통해서 표준 SQL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는 쿼리의 논리적, 물리적 계획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레이즈 에스큐션 방식으로 작업 실행을 지연시켜 실제 필요할 때까지 최적화를 유보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파크 SQL은 하이브QL 지원 및 JDBC와 ODBC를 통한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 지원을 포함하여 높은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사실 이는 아파치 하이브 사용자가 스파크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스파크 SQL 예제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이제 아마존 S3에 저장된 JSON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이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를 커미터스라는 이름의 임시 테이블로 보냅니다. 이때 스파크 SQL을 사용하려면 테이블로 보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쿼리를 진행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모듈 컬럼 값이 이제 ML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ML 라이브인 행들 중에서 num 커밋의 컬럼 값이 10보다 큰 행들을 선택하고 이제 선택된 행들에서 이제 name, org, module, release, num commit이라는 컬럼들만 선택해서 그 결과를 num commit의 컬럼 값이 큰 순서대로 즉 내림차순 정렬해서 리절트에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아파치 스파크의 네 가지 모듈 중 스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스파크에서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여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분류, 회계, 클러스터링, 협업 필터링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분산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병렬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빠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요.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협업 필터링 등 다양한 유형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변환, 특징 추출, 특징 선택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특징 공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파크 프레임워크가 통합이 되어 있어 스파크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규모 클러스터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스파크 리드 CSV를 사용하여 아마존 SC의 CSV 파일에서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를 로드하는 게 데이터 로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 모델 정의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스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정의합니다. 이때 맥스터, 레그페럼, 엘라스틱 넷페럼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게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펠 모델 학습은 ir.pit을 사용하여 정의한 로지스틱 회계 모델 학습 데이터에 맞춥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는 트레이닝 변수에 로드된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수행은 LR 모델.transform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때 예측된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이번에는 아파치 스파크의 네 가지 모듈 중 스파크 정형화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정형화 스트리밍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수준 API로서 기존의 배치 처리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구조화된 API를 제공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쿼리를 실행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접근 방식은 실시간 처리와 배치 처리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자가 더 쉽게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파크의 내부 엔진을 기반으로 하므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케일링이 가능하고 장애 복구 및 내결함성을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처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이벤트 시간 기반의 처리를 지원하여 실제 이벤트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순서 및 지연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스트리밍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파이썬 예제를 손으로 작성해서 결과값을 도출해 볼 건데요. 일단 맨 윗줄은 파이스파크 함수에서 익스플로드와 스플릿 함수를 추출합니다. 이제 스파크 세션을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는데 이 라인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스파크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읽기 위한 이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제 포맷은 소켓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 온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추가하는데 이제 옵션 호스트 로컬 호스트가 읽어올 데이터의 호스트를 이제 로컬 호스트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옵션 포트 9999는 이제 읽어올 데이터의 포트 번호를 9999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로드를 통해서 설정한 옵션에 따라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오게 됩니다. 이제 오타가 난 건데 월즈는 lines.select explode split 함수를 쓰고 공백 있고 lines.value, 공백, alias, w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읽어온 데이터를 공백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단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어로 이제 만드는 거죠. 공백 기준으로 단어로 분할해서 해주는 거고요. 이제 월드 카운트로 이런 공백을 기준으로 분할한 단어를 이제 그룹 바이 월드, 그러니까 월드로 그룹해서 카운트를 합니다. 횟수를 계산하는 거죠. 각 단어의 등장 횟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데요. 이제 쿼리는 이제 단어의 등장 횟수를 계산한 결과를 카프카 토픽을 쓰기 위한 작업을 이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월드 카운트를 쓰고 이제 라이트 스트림, 스파크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쓰기 위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쓸 형식을 카프카로 설정합니다. 점프의 카프카로 이제 그리고 쓸 카프카 토픽의 이름을 아웃풋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옵션 토픽 아웃풋이라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실행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아파치 카프카의 다운로드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카프카 클러스터 및 커넥터도 설정하고 실행해야 되고 이제 부트스트랩 서버 지정이 따로 추가로 필요합니다. 환경 변수도 따로 설정해 줘야 되고요. 이제 했다는 가정하에 실행을 하면 이러한 형태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월드와 카운트는 계속 주기적으로 라이브 스트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예제로 하이 3번, 마이 2번 나왔다는 건데 점점점 다른 단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 카운트 결과값이 계속 갱신되는 형태로 이제 누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래프 처리를 위한 그래프X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X는 이제 그래프 연산을 위한 풍부한 API를 제공하고 그래프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 변환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파치 스파크의 RDD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노드에 걸쳐 그래프 처리를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유연한 그래프 추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X는 속성을 가진 정점과 간선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추상화는 단일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표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용합니다. 각 정점과 간선은 이제 특정 속성을 가질 수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 모델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래프X는 이제 페이지 랭크, 최단 경로, 연결 요소, 삼각형 개수세기 등 이제 여러 기본 그래프 알고리즘을 최적화합니다. 이런 최적화된 연산은 특히 그래프 구조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 작업의 성능과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X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추천 시스템, 사기 탐지,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프 데이터 분석이 활용됩니다.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하고 이제 분석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상호 연결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통찰을 추출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죠. 네, 이번에는 그래프X 스칼라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그 노드인 버티스와 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엣지를 사용해서 그래프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요. 두 번째 줄은 이제 하둡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메시지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조인 버티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각 노드에 메시지에서 불러오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그래프 2를 생성합니다. 이때 각 노드에 대해 수행할 결합 함수를 지정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id나 vertex, 메시지 같은 게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에 대한 설명 중 스파크의 설계 철학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는 디스크 대신 인메모리 기능을 통해 CPU와 메모리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기가바이트의 메모리와 다수의 코어를 가지며 병렬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파크의 지리 현상을 대그로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그래프로 표현되며 여러 워크에서 병렬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중간 결과는 메모리에 유지되며 디스크 I/O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편의성은 고수준 데이터 추상화 계층,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 아래에 유연한 분산 데이터 세트인 RDD라 불리는 논리 자료 구조를 구축하여 단순성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래서 위의 데이터 모델에 기반해서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의 집합과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각자 편한 언어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음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로 모듈성은 스파크 연산 하나로 다양한 타입의 워크로드에 적용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다양한 언어, 스칼라, 자바, 파이썬, SQL, R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확장성에 대해서는 스파크는 저장보다 빠른 병렬 연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스파크가 수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 메모리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확장성의 요소에는 분산 아키텍처, 마스크 워커 모델, 다양한 클러스터 매니저질, 공적 자원 할당, 데이터 파티셔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스파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은 스파크 SQL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파크 SQL은 구조적인 데이터 처리 및 쿼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SQL과 유사한 구문을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이나 테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SQL과 유사한 지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작업이 직관적이고 쉽게 수행되고 데이터 프레임을 통한 고성능의 분산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므로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의 다양한 형식과 원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복잡한 분석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SQL 기반의 처리 방식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파크 스트리밍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처리하며 지속적으로 결과를 생성합니다. 장점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을 처리할 수 있고 구조적인 API를 통해 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며 스파크 SQL과의 통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생성할 수 있어 실시간 분석 및 의사결정이 유용합니다. 단점으로는 디스크 버퍼링이 필요한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단반향 데이터 스트림만 처리할 수 있으며 상태를 유지하는 상호작용형 스트리밍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MLlib은 머신러닝 및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분류, 회계, 클러스터링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고 분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의 다른 모듈과 통합이 용이하며 데이터 전처리로부터 모델 학습까지 종합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급 머신러닝 기능이 부족할 수 있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전체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X는 그래프 및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한 분산 처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잡한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그래프 데이터 및 관련 알고리즘에 대한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대규모의 그래프 데이터를 분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복잡한 그래프 분석 및 처리 작업에 유용합니다. 단점으로는 비정형 데이터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스파크 세션이라고 불리는 드라이버 프로세스가 제외합니다. 하나의 스파크 세션은 하나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대응하고 스파크 세션 객체는 스파크 코어 기능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진입장을 제공하며 그 API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입니다. 익스큐터에 태스크를 전달하기 전에 파이썬이나 R로 작성한 코드를 JVM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스파크 콘텍스트와 스파크 세션을 비교하자면은 스파크 콘텍스트는 초기 버전에 사용되는 진입점이지만 스파크 세션은 스파크 2.0 이상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을 의미합니다. 스파크 콘텍스트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컴포넌트이지만 데이터 프레임 및 데이터 셋과 같은 고수준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파크 세션은 스파크 콘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프레임 및 데이터 셋과 같은 고수준 API를 제공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스파크 콘텍스트의 개선점은 다른 콘텍스트를 모두 통합한 게 스파크 세션이고 스파크 콘텍스트에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 프레임 및 데이터 셋과 같은 고수준 API를 스파크 세션에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스파크 드라이버는 애플리케이션에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들의 스케줄링 및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드라이버 프로세스는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클러스터 내 노드에 위치하며 세 가지 작업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사용자의 프로그램이나 입력에 대응하는 것, 세 번째는 익스큐터의 작업을 분석, 배포, 예약하는 것입니다. 위의 작업에는 드라이버 프로세스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심장과 같으며 애플리케이션 수명 내내 각종 주요 정보를 모두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은 첫 번째로 사용자가 스파크 서브미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면 드라이버가 메인 함수를 실행하여 스파크 콘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파크 콘텍스트가 클러스터 매니저와 연결되고 익스큐터 실행을 위한 리소스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스파크 컨텍스트는 작업 내용을 태스크 단위로 분할하여 익스큐터에게 보내고 각 익스큐터는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스파크 컨텍스트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클러스터 매니저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익스큐터에 실행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응용 프로그램은 한 개의 스파크 컨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스파크 세션에 나와 있는 스칼라 예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RPC 스파크의 이제 SQL 모델에서 스파크 세션을 임포트하는 것이 첫 번째 줄이고, 이때 이제 필더 메소드를 사용해서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고 이제 앱 네임을 설정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컨피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셔플 파티션 수를 6개로 지정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et or create 메소드를 통해 이제 이미 존재하는 스파크 세션이 있다면 그걸 반환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스파크 세션을 생성합니다. 이제 세 번 줄에 이제 spark read.json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JSON 파일을 읽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SQL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create or replace temp view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people이라는 임시비로 등록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스키마 정보를 한번 출력해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주는 그 people.print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쿼리를 이제 실행하고 이제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이제 results.df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results.df를 show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내부에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이제 show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위 20개 행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그 스파크 세션에 나와 있는 스칼라 예제에 대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쿼리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사용 데이터에서 이제 city, pub, state, zip 이렇게 4개의 열만 이제 쿼리 되어가지고 show 메서드를 통해서 상위 10개의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 영상이 있는데 근데 이건 너무 긴 관계로 아쉽지만 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스파크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다양한 클러스터 매니저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스파크 이그제큐터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파크는 리소스 관리와 작업 스케줄링을 위해 여러 클러스터 매니저를 지원합니다. 이는 스파크가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보시면 우선 스탠드얼론 클러스터 매니저는 스파크의 기본 클러스터 매니저로 스파크만의 독립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한 설정과 이제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적합합니다. 이제 아파치 하둡 야는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과 통합되어서 스파크의 작업을 관리합니다. 야는 이제 이미 하둡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스파크를 쉽게 통합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이제 이상적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기반의 클러스터에서 스파크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높은 확장성과 복구력을 제공합니다. 아파치 메소스는 클러스터 리소스를 공정하게 분할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간의 리소스를 동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밑에 이제 스파크 이그제큐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파크 이그제큐터는 이제 스파크에서 작업을 실행한 주체로 이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클러스터 매니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요청에 따라서 각 노드 위에 이제 하나의 이그제큐터를 실행시켜서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때 이제 이그제큐터는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이제 병렬로 처리하고 데이터의 캐싱과 셔플링 그리고 작업의 재시작 등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작업의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만약에 실패한 태스크가 있다면 빠르게 복구함으로써 전반적인 클러스터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스파크의 FF 모드와 각각 모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 모드는 이제 단일 머신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을 실행함으로써 초기 개발과 테스트가 간편해집니다. 이 모드는 이제 복잡한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할 필요는 없고 이제 스파크를 설치하고 바로 구성할 수 있는 단순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제 디버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단일 JVM에서 이제 실행되기 때문에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드는 이제 직접적인 피드백과 이제 개발 및 이제 디버깅 용이성에서도 똑같이 강점은 보입니다. 사용자의 로컬 머신에서 이제 드라이버가 실행되기 때문에 로그와 출력을 이제 직접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이제 직접 제어하고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모드는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드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드라이버와 이그제큐터 모두 클러스터 내에서 실행돼 가지고 클러스터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높은 확장성과 이제 병렬 처리 능력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프로덕션 환경의 안정성은 이 모드가 높은 안정성과 처리 능력을 제공하도록 이제 보장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 파티셔닝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데이터를 이제 물리적 저장소에 직접 매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파티셔닝하여 관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파티셔닝의 장점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논리적으로 파티셔닝 함으로써 데이터 셋이 증가하더라도 시스템이 이제 그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고, 데이터가 이제 추가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하고 이를 이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죠. 이는 이제 스파크를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용성과 내구성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파티션을 나누어 이제 다양한 서버나 위치에 저장함으로써 특정 서버나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가용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병렬 처리의 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파티션으로 나누어 저장함으로써 여러 이제 파티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지겠죠. 이제 스파크에서는 이제 스파크는 이제 자동으로 파티셔닝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파티션의 수를 이제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크의 분산 실행에 대해서 그림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파티션이 되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분산되는데요. 이런 분산된 상태에서 스파크 이그제큐터는 데이터의 지역성, 이제 여기서 데이터의 지역성이 뭐냐면 데이터 처리 장소와 저장 장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역성이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리 작업이 데이터가 위치한 머신에 할당합니다. 이런 머신에 할당하는 이유는 이제 네트워크 비용을 최소화하여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스파크 이그제큐터는 데이터의 지역성을 고려하여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가까운 파티션을 읽도록 태스크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제 스파크 이그제큐터 안에 있는 저 동그라미들, 이그제큐터 코어는 이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서고요. 이제 많을수록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의 처리량이 향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이그제큐터 안에 있는 저 네모 파티션은 이그제큐터가 처리해야 할 파티션 수를 나타냅니다. 이제 더 많은 파티션을 처리하면 더 많은 병렬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너무 많게 되면 메모리나 뭐 CPU 리소스에 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하를 생각해서 파티션의 수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분산 실행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처리량 및 성능의 향상이 있겠죠. 스파크는 작업을 여러 노드에 분산하여서 병렬 처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는 데이터의 처리량의 향상 및 처리 속도의 향상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스파크는 클러스터에 이제 노드를 추가하여 처리 능력을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는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가용성이 있겠는데요. 스파크는 여러 노드들에서 이제 작업을 분산하기 때문에 일부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계속해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 관리 및 최적화가 있는데요. 스파크는 실행 중인 작업에 따라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최적화하여 처리 성능을 확대합니다. 이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 코드는 이제 책에 있던 예제인데요. 이제 파이스파크 SQL에서 스파크 세션을 가져오고 스파크 세션을 만든 뒤에 이제 1만 개의 정수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8개의 파티션으로 메모리를 분산하는 파이썬 코드 예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아래 숫자처럼 8이라는 숫자가 결과로서 나오게 됩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아직 어느 정도 이입해서 설명하자면 빅데이터 시대에서 하루에 대략 지금 3억 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가 창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처리 기술이 개발자들에게 성능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워크로드의 다양성이란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워크로드를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개발자에게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 프레임워크에서만 있어도 다양한 워크로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어 지원의 다양성이 있겠는데요. 스칼라, 자바, 파이썬, 얼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파이썬을 사용하던 개발자는 파이썬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렇듯 개발자에게 더 쉬운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스트리밍이 있는데요. 이제 아파치 스파크의 분산 처리 기술은 이제 높은 확장성이라는 이점과 어울러서 구조적 스트리밍으로 빅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뭐 IoT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계점도 있는데요. 이제 아파치 스파크는 뭐 자체 파일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뭐 하둡이나 뭐 S3 등의 외부 파일 시스템을 반드시 연동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는 이제 외부 시스템에 대한 뭐 하둡이나 S3에 대한 학습 또한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일단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가 이제 인메모리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처리에 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램을 사용하는 게 빅데이터 처리하는데 이제 비용이 더 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뭐 스파크를 누가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 과학자는 이제 2008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직함이 생긴 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편화되고 있고 이제 기업의 연구나 뭐 정부기관의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업무에 대해 알아보자면 뭐 통계 분석이 있는데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요약해서 패턴과 추세를 식별하게 됩니다. 뭐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중요한 통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뭐 검정하는 등 뭐 변동성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이 있는데요.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뭐 가능하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업무가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해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뭐 통찰력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쓸모없는 정보가 아닌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세 개 다 비슷한 느낌의 업무였고 이제 예측 모델링 또한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생성하여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기업이나 조직은 향후 추세를 예측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개 다 비슷한 방식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뭐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 과학자들은 뭐 스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뭐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 이런 스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 SQL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쿼리하고 분석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및 분석가는 스파크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는 일단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스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배치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파크의 분산 처리 엔진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병렬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ETL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스파크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추출, 변환 및 로드하는 ETL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파크의 다양한 라이브러리 및 기능을 활용하여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환하며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스파크와 연동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하여서 데이터의 흐름과 저장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을 고려하여서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현합니다.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도 하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관리하여 데이터의 이동, 변환 및 처리를 관리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최적화하여서 이제 실시간 또는 이제 배치 처리와 같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ETL 프로세스의 설계 및 구현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추출하여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하고 로드하는 ETL 프로세스를 이제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이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 및 정제 작업을 또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파크 사용에 대한 이제 커뮤니티 세팅 및 확장에 대해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반응을 먼저 보자면 스파크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스파크의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스파크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플러스 이제 AI 서밋과 같은 이벤트는 이제 스파크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개발 동향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컨퍼런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스파크의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사용자 및 개발자들 간의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파크 커뮤니티가 이제 확장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리고 또 지역 미덕 그룹은 지역 커뮤니티의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스파크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고 지원합니다. 이러한 그룹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토론함으로써 개발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파크는 커뮤니티에 잘 받아들여지고 또한 잘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